자, 현재 시간 2014년 오전 4시 56분이고요. 오늘은 123번째 작품이고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요새 댓글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일단은 그 여행 생활자님이 한동안 올라오지 않아서 어디 안 좋으신 건가 걱정을 했다고. 그 다음에 하이큐 꼭 보시겠다고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하이큐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스포츠 만화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올라와 있는 곳이 많아요. 뭐 티빙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몰아서 천천히라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저기 이거 전자책으로 하이큐 사놨는데 전자책을 잘 안 봐갖고 지금 많이 안 봤는데 전자책을 다시 좀 켜갖고 만화책도 슬슬 짬날 때 한번 볼까 합니다. 그 여름에 또 만화책 보는 또 멋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시원한 음료수 하나 갖다 놓고 선풍기 틀고 들어 누워가지고 만화책 보는 맛이 있는데 뭐 전자책은 좀 그런 맛이 덜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매 에피소드마다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브리즈님 아주 감사드리군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네요. 자, 그리고 본격 얘기를 하기 전에 뭐 업로드가 조금 늦었는데 그냥 게을러서 그랬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네요. 요새 좀 여름에 좀 더워갖고 뭐에 좀 뭐랄까 수면의 좀 질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길게 못 자기도 하고 자도 좀 설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일의 능률도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널브러져는 있는데 쉬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에어컨을 적극 활용해서 좀 뽀송뽀송하게 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지금 처음에 녹음을 했었는데 그냥 선풍기만 틀어놓고 했었거든요. 선풍기만 틀어놓고 하니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에어컨도 같이 켜서 아주 뽀송뽀송한 상태로 텐션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에어컨을 좀 적당히 틀어야 되는데 아주 소중할 때만 좀 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늘 영화가 매드맥스 퓨리오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방송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그걸 골라서 긴장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보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뭐 지난 방송 듣는 거 좀 어색하지 않은 편인데 1편은 조금 듣기가 어렵더라. 왜냐면 아무래도 좀 쫄아 있는 게 느껴져갖고 그것도 여러 번 녹음을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짜였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듣다 꺼버렸습니다. 어쨌든 뭐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뭐 분노의 도로를 또 다시 봤죠. 퓨리오사를 보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이 두 가지 시리즈 두 가지 작품이 이제 연작이다 확연하죠. 왜냐면 주인공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퓨리오사라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또 있는 것도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퓨리오사라는 주인공이 또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작품을 연달아서 엮어서 보면은 환경에 대한 생각들, 정치 문제에 대한 생각들, 착취의 문제, 뭐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 이렇게까지 그런 어떤 다양한 텍스트로서 분석을 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액션으로만 봐도 뭐 쾌감을 주는 작품으로만 봐도 충분히 뭐 재밌는 작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다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감독분이 단순히 이렇게 오락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충분히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 2편을 꿰뚫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작품이 연결돼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작품을 꿰뚫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 짓고 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퓨리오사 자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 일단 1편 못지않은 사운드와 액션을 감상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분노의 도로가 사실 좀 센세이션했던 게 그 어떤 웅당한 사운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차들이 소리 그 어떤 배기 하는 거 엔진 소리 그다음에 뭐 자동차 추격신에서 느껴지는 어떤 다른 액션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액션들 그리고 카체이싱이
잠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도 카체이싱에 참여하는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또 단순한 카체이싱이 아니라 트럭이라는 어떤 사실상 건물의 입지에 가까운 어떤 그런 트럭을 활용한 액션, 그러니까 달리는 건물 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거여서 건물의 특성도 있고 또 달리는 것의 특성도 동시에 갖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액션 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분노의 도로가 사실 되게 액션 씬으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퓨리오사도 역시나 물론 그 분노의 도로가 줬던 처음의 충격은 없습니다만, 퓨리오사도 그런 어떤 분노의 도로와 다른 포인트들을 많이 좀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퓨리오사라는 캐릭터가 좀 더 재빠르고 얄쌍하기 때문에 그 신체의 특성을 활용한 액션 씬들이 꽤 있었고, 뭐 예를 들자고 하면 그 워리그 그 탱크 저장 탱크 위에 뭐 레일을 깔아놨는데, 그 레일 위에 있는 달려있는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쭉 미끄러져 가지고 뭘 죽인다든지 이런 거 액션씬이 나도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거 말고도 이제 1편에는 창을 활용해서 그 왜 트럭에 접근하려는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한 단계 넘어서는 어떤 뭐 글라이더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글라이더나 연 같은 거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그거에 뭐 트럭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어떤 것도 아마 새로운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좀 보여줬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사실 그 뭐 분노의 도로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워낙 또 이 분노의 도로에 나왔던 액션씬이 워낙 명작이었기 때문에 다시 봐도 좀 저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역시나 사운드 좋은 관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돌비 애트모스 이상, 뭐 돌비 시네마도 좋겠죠. 거기서 보면 좋겠고, 이미 지금 살짝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일 텐데 다시 재개봉을 한다면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보려고 예매를 해놨었는데 일이 생겨가지고 못 봐버렸어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분노의 도로 재개봉도 보고 프리어서도 같이 보는 이런 타이밍이 몇 개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표를 제가 예매를 해놨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돼서 못 봤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재개봉하면 꼭 보도록 하겠고, 자 퓨리오사의 인생을 쭉 훑으면서 이 세계관이 갖고 있는 특성, 이 세계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퓨리오사의 어떤 어리진작부터 쭉 훑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떤 이 웨이스트랜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까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약간 그 뭐랄까요? 그 분노의 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시타델과 워보이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그 바깥에 시타델 바깥에도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커족도 있고 뭐 그냥 난민 같은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는 많이 없었고, 그다음에 가스타운이나 뭐 블랙팜 같은 경우는 사실 분노의 도로에는 있다라는 것만 나오지 그 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 나오는데, 그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알게 돼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기보다는 좀 더 풍부해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노의 도로에서 이해가 안 됐던 감정들, 퓨리오사의 감정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분노의 도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퓨리오사가 그 임모탄을 잡아서 와서 임모탄의 시체를 보여주고 새로운 리더로 추앙되면서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맥스가 어느 순간 그 리프트에 안 타고 헤어져서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걸 바라보는 어떤 퓨리오사의 애매모호한 미묘한 감정이 드러나는 그 눈빛이 있어요. 그 눈빛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맥스에 대한 어떤 존중도 있고 도와줘서 고마움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이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사랑했던 잭이 생각나는 남자였기 때문에 그 잭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들어가 있어서, 뭔가 모르게 이 둘이 좋아하는 관계였나? 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차 좋아하는 감각까지는 아니었고, 약간 잭이 생각나서 그런 느낌을 가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뭔가 파격적인 비주얼을 갖고 있는 어떤 퓨리오사가, 왼팔은
기계팔이고 머리는 왜 밀려 있는지 이건 사실 여성인데 그런 게 이상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가 돼서 역시나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에어컨도 틀어놓고 선풍기도 살짝 틀었는데 소음이 살짝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거 에어컨 안 틀고 녹음하다가 더워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틀은 거니까요. 혹시 많이 크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들어가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빌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주인공보다 중요한 건 빌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러니까 빌런이 항상 이 주인공이 해야 될 과제를 던져주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빌런은 주인공은 빌런이 한 짓거리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주도적이진 않더라. 따지고 보면. 그래서 빌런이 오히려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제일 유명한 관계가 이제 그 조커와 배트맨의 관계 있죠. 현관이라고 하지만 You complete me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적대적 관계지만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인데 그 관계가 단실 빌런과 배트맨과 조커의 기계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주인공이 만약에 음료수라고 비유하자면 빌런은 그 음료수를 담는 그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료수를 담는 그 컵의 모양에 따라 음료도 그 모양에 맞춰서 채워지게 되는데 이 빌런과 주인공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 빌런이 만들어낸 상황 안에서 주인공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빌런과 주인공이 가는 음료와 컵의 관계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 좀 신선한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하는 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퓨리오사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디멘투스가 참 잘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퓨리오사라는 메시지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웨이스트랜드를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웨이스트랜드를 정확하게 어떤 웨이스트랜드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 같은 거를 인간으로 만들면 하나의 사람으로 빚으면 디멘투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뻔뻔하고 등쳐먹고 신뢰는 무시하고 어떤 인정머리 없고 교활하고 욕망으로 매달리는 어떤 우리가 인간답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가치를 제외하고 생존에만 몰두하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를 볼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모탄보다는 디멘투스에 대한 정보는 훨씬 많기 때문에 이모탄 같은 경우는 분노에 들어서 대사도 별로 없고 해서 사실 나쁜 놈인 건 알겠지만 쟤가 왜 저러나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디멘투스 같은 경우는 대사를 통해서 그의 멘탈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분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디멘투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충분히 이 빌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자 우리 토르 형님이 사실 보면 그의 마초적인 모습과 피지컬만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데 연기를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피지컬과 마초적인 측면으로 기본을 깔고 가지만 어떤 토르처럼 유쾌한 모습도 보여주고 디멘투스처럼 약간 비열한 모습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하나의 어떤 큰 줄기이지만 그 안에서 변주를 줄 줄 아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디멘투스가 다른 배우였다면 맛이 안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기를 잘한다고 하면 막 이런 역할을 했다가 저런 역할을 했다가 막 팔색조적인 매력을 보여주면 저 사람 연기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비슷한 계열의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대 그 안에서 조금씩 변주를 주는 것만 해도 좋은 배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빌런이 잘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퓨리오사라는 이야기 자체가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의 사람의 그 어떤 인생의 전반기는 어떤 디멘투스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디멘투스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퓨리오사가 또
위대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을 통해서도 역시나 빌런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퓨리오사 연기를 못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냐 텔러 조이가 아주 그 샬리즈 테론의 했던 역할이라는 중압감이 있을 텐데 또 되게 뭔가 되게 영리하면서도 날렵하고 어떤 용기 있고 이런 캐릭터잖아요. 그런 모습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아역 배우들도 연기를 꽤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샬리즈 테론이 한 캐릭터 퓨리오사 그걸 저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라는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좋았어요. 아나 텔러 조이 연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잭 역할을 맡은 그 남자 배우가 약간 테일러 조이랑 잘 붙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네, 좀 약간 그 뭐랄까요 태폐적이고 약간 좀 그 눈에 막 수검대기도 칠하고 막 이러는데 뭔가 거치면서도 따뜻한 남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좀 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잭이 좀 더 매력적인 배우였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몸매 관리도 조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색 매력이 딱 튀어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로 왜 뭐 그 정도? 잭의 캐스팅 말고는 뭐 아쉬움이 전혀 없었고요 저한테는. 좀 길다. 네 마지막에 뭐 그런 어떤 디멘투스와 하는 대화 장면이 좀 길다 싶긴 한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노의 도로는 사실 더 늘리려면 늘릴 수도 있지만 딱 컴팩트하게 나왔잖아요. 그에 비해서 퓨리오사는 좀 길었다라는 것도 지적이 있는데 충분히 수용할 만한 지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다른 해외에서도 성적이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쉬워요, 그죠? 저조하다는 건 아쉬운데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프리퀄 거부감이라는 지적을 하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프리퀄이 또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만으로 전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작품까지 봐야 이해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피로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프리퀄에 대한 거부감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프리퀄의 매력을 퓨리오사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본편이라고 분노의 도를 본편이라고 하면 거기서 해석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또 상상력을 펼쳐서 또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프리퀄 오히려 더 잘 만든 프리퀄 아닌가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프리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지적은 9년 만에 나온 게 아쉽다였습니다. 확실히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9년 만에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노의 도로가 나왔을 때 나왔던 센세이션한 느낌은 사라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여세를 모으는 느낌이 좀 없어져서 그것이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후속작이 만약에 한 5년 안에 나왔다면 더 재밌게 사람들이 봤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퓨리오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웨이스트랜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물 좀 마셨고요. 자 이게 전반적인 이 세계관 매드맥스 세계관의 웨이스트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지 밀러라는 아저씨가 단순히 즐기기만을 위한 오락 영어를 만든 건 아니다. 분명히 이 아저씨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분노의 대로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에 자막이 하나 뜨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희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영어로 나왔겠죠. Where must we go? We who wander this wasteland in search of our better selves. 네, 오랜만에 지금 영어를 뱉어봤는데 뭐 어떤 문턱을 넘을 때보다만 영어를 쓰고 안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간에 그 영어에 쏟아부은 사교육비를 아껴서 맛있는 음식이나 더 먹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퓨리오사
그 매드맥스 사가에 나오는 그 문신으로 뭔가 막 글자를 적어놓은 할배 있잖아요. 그 할배가 그 히스토리맨이고 그 아저씨가 남긴 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본인도 노인이고 뭐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전체적인 세계관을 평가하는 이런 인물이고 약간 창조자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 조지 밀러 아저씨의 페르소나일 수도 있겠다. 이 저 할배 역사가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할배 역사가가 한 말이 결국에는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희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갈 것은 어디인가.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2024년 현실에 대해 던지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 마지막 그저 보고 분노의 도로를 여러 가지 텍스트로 해석해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환경 문제로도 봐야 되고 페미니즘 문제로도 봐야 되고 어떤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좀 여러 가지 텍스트로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게 이 자막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감독 선생님의 의도를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이 감독 선생님의 생애가 호주 시골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깡시골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뭐 강원도 뭐 깡시골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집과 이 집과 다음 집과의 거리가 막 몇 킬로씩 나 있는 그런 동네라는 거죠. 막 농장의 크기가 막 한 사람의 농장의 크기가 뭐 경상남도 절반만 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호주 대륙의 어떤 스케일이라는 것이. 근데 또 호주가 또 그런 어떤 사막화가 많이 진행돼 있고, 호주 대륙의 가운데는 상당히 사막화가 많이 진행돼 있고, 또 요즘 또 사막이 좀 커진다 이런 뉴스를 또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쨌든 이 호주 시골에서 그냥 형제 자매들을 친구 삼아 자란 이 조지 밀러 감독 아저씨한테는 이 호주 대륙의 어떤 거친 황야가 자신의 상상력의 배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태어난 환경을 도화지 삼아 상상력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력도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사실 자신의 태어난 환경에서 오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상상력도 생각해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지 밀러 아저씨가 뭐 지리산에서 자랐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지리산의 어떤 광활한 어떤 나무숲, 엄청난 풍경 같은 것들을 보고 자랐다면 좀 더 또 다른 세계관을 펼치는 감독이 됐었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고 70, 80 이렇게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호주 대륙이 좀 더 점점 말라가는 걸 눈으로 봐왔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걸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또 만들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더 이제 지구가 암울해지는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걸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간 세계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실 이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 상당히 좀 유명하죠. 그의 저서 중에 리바이어던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뭐 그거 다 보면 상당히 어렵고 재미없고요. 가장 유명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또 번역 틀어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모두가 각자 도생하고 뭐 이런 어떤 법과 제도 도덕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죽이고 뭐 때리고 부수고 뭐 이런 상태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음. 그런 거를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홉스의 이론이에요. 뭐, 근데 뭐 다른 정치 철학자랑 비교하는 뭐 문제도 나오고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 홉스의 만만투 상태, 만만투라고 많이 줄여서 했던 것 같은데, 만만투 상태를 가장 비주얼적으로 잘 드러낸 세계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들이 있죠. 뭐 핵전쟁 때문에 망한 상황, 뭐 기후위기 때문에 망한 상황, 뭐 EMP가 터져서 망한 상황, 뭐 갑자기 지구가 얼어서 나가는 상황, 뭐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포스트 아포칼립스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잔혹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어떤 인간의 본능이 완벽하게 해제된 폭력적인 본능이 마구 튀어나오는 그런 세상을
보여준다면 아마 이 웨이스트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니까 남들 배려할 만한 어떤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인간다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덕목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자원이 메말랐을 때 어떻게 할래를 물어보는 세계관이라고 보면 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현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각시켜서 만드는 게 이제 SF나 뭐 판타지에서 세계관을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 매드맥스 웨이스트랜드가 현대 세계에 던지는 질문은 지금은 그래도 자원이 풍족한데 자원이 말라갔을 때 어떻게 할래를 물어보는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지 300만 년 전이고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뭐 농사를 지은 거는 이제 12,00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농사 기술이 근데 농사 짓는다고 다 풍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 농사를 져도 막 생산량이 떨어져서 배고프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인류가 이 세상에 등장하고 나서 풍족했던 시절은 고작 100년? 그것도 아주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그런 풍요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사라진 수많은 인류들과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인류들은 대부분 풍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어디서 봤는데 몇 년 전에 봤는데 자기 개인의 스마트폰이 있고 자기 개인의 컴퓨터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본 적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주변에 대부분 이 정도까지는 갖고 있는 어떤 풍족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소수의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웨이스트랜드에서 펼쳐진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간 자원을 많이 개발되지 않았던 옛날 상황을 예,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던 그 상황의 인류의 시간을 추격시켜 놓은 게 웨이스트랜드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요. 저는 또 이 웨스트랜드가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떤 그런 이건 핵전쟁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첫 매드맥스 시리즈가 80년대 7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지구를 위협하는 위기가 핵전쟁이 제일 커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0년대에는 사실 제일 위험한 게 기후 위기라고 다 지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에어컨을 켜고 있는 또 상당히 이중적인 또 인간의 못된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가장 핫했던 그런 지구의 위기로 지목당했던 것들을 뽑아서 나온 것 같고 결과적으로 핵전쟁이나 기후 위기나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정확하게 뭘로 지적되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 세계관을 해석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핵 전쟁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스트랜드가 아주 재밌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삼위일체 그 트리니티 구조를 또 보여주죠. 그러니까 스타델과 블랙팜과 가스타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물과 금속 석유가 이 현재의 문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잖아요. 그에 대한 대단한 통찰을 느꼈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는 금속이나 석유를 돈으로 주고받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물이다라는 거. 물도 물론 돈으로 주고받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물이 가장 높은 위계에 있다라는 성찰은 어떻게 보면은 역시나 이것도 현대 사회를 잘 추격시켜 놓은 대단한 통찰이라다 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 없이는
생물이 살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물을 통제한다는 건 최악의 독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니까 사실상 목줄을 채워놓지 않아도 목줄을 채운 듯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독한 거죠. 물을 통제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이스트랜드가 참 세상을 잘 추격시켜 놓았다. 잘 꿰뚫어 놓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진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만만투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의 등장이 사실 이런 어떤 질서 유지 때문에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물리력을 개인에게서 뺏고 그건 국가라는 공동체가 독점 소유하도록 하는 게 국가의 출발이니까 그죠? 그걸 폭력을 거둬가서 거둔 폭력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네. 이게 이런 국가가 사실 막 살짝 무너져 버렸으니까 각종 군벌이 난립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 청나라가 붕괴하던 시기에 군벌이 상승하고 뭐 일본의 전국 시대도 통일되기 전에는 각종 지역마다 군벌이 있었고 또 뭐 중앙집권 국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유럽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통치 체제가 들어서지 않았을 때 만연한 폭력의 폭력 이걸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현재 독재 국가들도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겠죠. 시타델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임모탄과 그의 가족들이 워보이라는 글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소수층을 통해서 이 사회 그 웨이스트랜드 전체를 다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를 활용해서 완전 소수의 지배층을 만들어서 그걸로 다수를 지배하는. 그러나 그 소수를 지배하는 층도 권력자, 독재자 주변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거 역시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걸 잘 녹여 있는 것도 웨이스트랜드의 어떤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부러 또 이 물이라는 자원을 통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자원을 넣고 투쟁하게 만들어서 저 현실적인 구조 정말 중요한 어떤 전체적인 통치 구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만드는 어떤 통치 방식도 여기서 잘 또 볼 수 있어서 네 아주 좀 재밌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각종 어떤 따뜻함, 어떤 다정함, 인간다움,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웨이스트랜드의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서로 각자 인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연대의식 같은 것들이 다양한 사다리 같은 것들이 사라졌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이런 특징들을 보니까 역설적으로 미래를 상정하고 있는 게 웨이스트랜드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매드맥스에 나오는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역사를 추격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고 나온 이후로 생각보다 풍족했던 시절은 사실 많이 없고 어떤 인간적인 가치라고 만들어졌던 어떤 것도 사실 포장인데 뭐 인간의 따뜻한 모습이라고 해도 뭐 이타적인 모습, 뭐 도덕성, 뭐 연대의식, 뭐 사회 참여의식 뭐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덕목 같은 것들이 사실상 등한 당연시 여겨지고 현실에 강하게 작용한 것도 얼마 안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수많은 인류의 숫자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숫자 중에 대부분은 부족한 자원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폭력성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다. 사실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그 어떤 인류의 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잘 추격해 놓은 세계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심지어 그 국가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도 인류의 역사에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러니까 뭐 국가를 어느 정도의 수준의 국가를 볼 것이냐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좀 작은 부분이고 그 국가도 사실 완벽하게 개인 간에 벌어지는 폭력을 컨트롤한 역사도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먼 미래 웨이스트랜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먼 미래 일 같기도 하고 나랑 상관없는 일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일이었다. 길게 봤을 때 역사를 길게 봤을 때 아주 흔한 일이었다를 보여주는 그런 생각보다 멀리 떨어지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언젠간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를 거가 드러난 세계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이 영화를 그래서 보고 나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지구가 점점 메말라간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했던 가치관들이 옳을 것이냐, 그렇게 경쟁적인 의식을 버리지 않고서는 어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어떤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각 국가들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들이 웨이스트랜드에서 각자 살아남으려고 도덕성 같은 거 다 내버리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개인들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기후 위기는 알고 있지만 소비 수준이나 어떤 소비 패턴 같은 어떤 탄소가 적게 나오는 소비 이런 것들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던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웨이스트랜드가 되는 걸 막을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이 조지 밀러 아저씨가 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쭉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또 페미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남성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를 극적으로 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은 남성 캐릭터들이 다 갖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상황 판단을 늦게 한다거나 뭐 전략 전술에 속는다거나 쉽게 흥분한다거나 분노하고 생각이 짧고 뭐 그다음에 남들 뒤통수 치고 배려 안 하고 약속 어기고 뭐 이런 모습들은 남성 캐릭터들이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 캐릭터들은 좀 연대하고 따뜻하고 서로 이해하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뭐 주체적인 사람도 나오고 좀 의존적이었다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나오고 성장하는 캐릭터들 여성 캐릭터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제 감독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 웨이스트랜드라는 가혹한 땅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어린 소녀가 가족도 잃고 숱한 고비를 거쳐서 그런 어떤 능력을 인정받고 사령관이 됐다가 사령관에서 메인 빌런이 이모탄을 잡아서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줄거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페미니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이제 현실에는 아직도 중요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는 사례를 영화를 통해서 이 현실을 세계에 살고 있는 관객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여자가 리더가 돼야 돼 이런 수준은 아니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퓨리오사가 갖고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들을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성별이 뭐가 중요하냐 이 정도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한계를 보여주고 결국에는 남성과 여성이 협력했을 때 승리하는 걸로 또 이야기가 결말이 나는 거를 볼 때 그것도 역시나 또 남녀 대결 구도보다는 결국에는 남녀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그
간성 집단이었던 그 퓨리오사의 고향이었던 부발리니들은 사실상 이제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퓨리오사의 동생도 죽고 하니까, 그죠?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남자들끼리만 모여있는 이모탄과 오보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결국에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력한 퓨리오사와 퓨리오사의 아내들과 맥스와 눅스, 이 팀이 결국에는 승리를 거둔다라는 점에서 남녀가 화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인간의 긍정적인 요소는 여성의 캐릭터에 꽤 좀 더 많고, 부정적인 요소는 남성에게 많이 몰아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남성 캐릭터 대부분이 좀 폭력적이고 좀 표면적으로 다뤄요. 이 인물을 입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없어요. 일단은 그 뭐 시타델이던 무기 농장의 주인이건 뭐 가스타운, 이건 또 대부분 좀 뒤뚱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모탄이나 릭투스나 디멘투스나, 그 다음에 그거 뭐죠? 그 임모탄 부하 중에 발이 엄청 부어 있고 막 뚱뚱한 캐릭터, 그 캐릭터 보면 일단 거동이 사실 불편해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뒤뚱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뛰는 거는 뒤뚱뒤뚱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남성들, 맥스나 눅스나 뭐 잭이나 이런 분들은 또 날렵합니다. 또 그죠? 그런 의미에서 권력자들의 뒤뚱됨이라는 포인트를 계속 강조해서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체의 근육이 70%가 하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발달하지 못하면 상체가 좀 더 무게가 많아지면 뒤뚱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생각을 해보면 하체 운동이 중요한 게 뭐 체지방 제거도 도움이 되고, 당뇨병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는 근육의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심폐지구력에도 당연히 하체 운동을 해야 되고, 효용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일상생활에서의 기본 동작이 걷는 건데, 걷는 거를 안정적으로 하는데 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뭐 좀 극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팔이 부러져도 그런 어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다리가 부러지는 거는 몸을 잘 못 가누게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훨씬 불편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체 근육은 사실 지금 모든 어떤 힘쓰는 인간 근육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은 기계들이 많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체 근육의 중요성은 점점 사실 많이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 기능만 생각한다면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심미적인 느낌, 아니면 보디빌딩적인 느낌, 아니면 어떤 패션으로서 어떤 자신의 매력 어필 쪽으로 상체 근육이 쓰이지, 근육 자체의 원래 목적인 힘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세상에서 말이 멀어져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는 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모탈이나 익투스나 디메투스는 사실 이제 자기 과시적인 면모가 상당히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총을 쓰거나 바이크를 타거나 트럭을 타거나, 결국엔 뭐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활용한 인력을 쓰거나 이러는 것이지, 본인 자체 스스로에 나오는 힘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뚱거림으로 조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상체 근육으로 총알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키워봤자,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눅스랑 이모탄이랑 만약에 1대1로 붙는다고 치면, 눅스는 훨씬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이모탄을 이기지는 못할 수도 있으나 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 놓고 있고, 권력을 갖지 않고 있는 그냥 평민층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표현이 좀 어려운데, 워보이나 그냥 바이커족들이나 뭐 바이커 호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폭력에 관화출되고, 폭력에 무감각하고 무비판적이고 그냥 수용하고 있죠. 또 막강한 권위에는 대들지 못하고 깨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폭력과 힘의 논리, 권력이 모든 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명분과 도덕성, 합리성, 의리 이런 거는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보이고, 이거 묘사를 하고 있고, 경쟁 심리 때문에 자신의
모순간이 내던지는 바보 같은 모습들을 또 조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위트니스 미 이런 장면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그러니까 또래 남자 집단에서 더 위대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롬 스프레이를 이빨에 뿌리고 자살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 남성들의 경쟁 심리를 또 조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모든 남성 캐릭터가 부정적으로만 묘사된 건 아니죠. 퓨리오사의 조력자로 등장했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맥스나 잭은 뭐 확실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뭐 맥스는 부발리가 그린 플레이스가 메말랐다는 걸 봤을 때 동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어떤 퓨리오사의 전략에 맹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차라리 되돌아가는 게 맞다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그게 통하죠. 그래서 맥스는 또 그런 판단력과 지적 능력 그리고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눅스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어떤 그 여성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런 그 빨간 머리 분인데 그죠? 만나면서 결국에는 개화하고 이 작전에 성공해서 자신을 또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캐릭터로 또 성장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남성적으로 이렇게 남성 캐릭터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만 갖고 있는 어떤 바보들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이 극단적으로 치솟아 있는 상황, 폭력이 난무한 상황에서는 인간성이 지워지고 사실 동물로서의 인간이 눈을 뜰 텐데, 그러면 남성의 근육의 힘을 과시하고 자주 사용하고 그거에 조용감을 느끼는 상황들이 많아지긴 하겠죠. 저런 특히 웨이스트랜드처럼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이해는 되는 부분이 뭐 있긴 하지만 옳다고는 할 수 없죠. 자, 그리고 여성 캐릭터들은 퓨리오사를 중심으로 뭐 능력도 보여주고 정의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따뜻한 모습도 보여주고 각종 능력적인 자세 투영하고 또 막 그런 독립성이나 주체성 같은 거는 부발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다섯 나라들을 통해서는 서로 연대하고 또 용기를 내고 또 공감하고 또 성장하고 이런 것들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뭐 퓨리오사의 위대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데뷔덱의 능력을 그러니까 남성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를 이렇게 대비시켜 놨는데 그럼에도 이 단성으로 이루어던 집단은 패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네. 재생산을 실패하면서 존폐를 걱정하는 집단이 된다라는 것에서 단성 집단은 패배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부발리니를 무조건 찬양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퓨리오사는 이제 뭐 디메티스 때문에 엄마를 잃고 납치당하고 뭐 어떤 기타 우여곡절을 쭉 겪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퓨리오사라는 인간이 이 웨이스트랜드라는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를 스스로 많이 느꼈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깨달은 사람이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이 웨이스트랜드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구조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물과 채소 식량을 갖다 주면 뭐 총알을 얻어오고 뭐 기름을 얻어오고 이런 구조 얼마를 주면 얼마를 받아올 수 있다 이 정도를 아는 거죠.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교환 수단 교환비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경제 구조를 통해서 물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무기라는 폭력을 획득하고 이동이라는 권력도 획득하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퓨리오사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현 체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겪고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퓨리오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남성만 깎아내리고 여성을 올려치는 수준으로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성 캐릭터는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여성과 팀을 이룰 수 있는 남성은 긍정적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여성 캐릭터들은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지만 어떤 착취에 동참한 여성들도 나오거든요. 그 디멘투스의 부하 중에 한 명인데 무슨 약간 잔혹하게 생긴 그런 여자 부하도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시타델 밑에서 시체를 저장해 해가지고 뭐 팔아먹는지 자기가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체를 저장하는 할매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꼭 이제 부정적인 여성 전부를 긍정적으로만 묘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또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단순히 이제 뭐 여성이 리더가 돼야 돼라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수치로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라를 또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또 좋게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눅스도 또 이런 캐릭터로 눅스드의 인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임모탄의 마수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 집단 전체 젊은 남성 전체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뭐 포장을 시키지만 결과적에 임모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만들어 놓은 어떤 세뇌된 워보이에서 자신의 인생을 깨닫고 뛰쳐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성을 착취하는 폭압적인 리더의 상징으로서 이모탄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이모탄 밑에 있던, 그러니까 폭압적인 리더에 믿던 피지배층의 남성까지도 적대적으로 몰아갈 필요는 있느냐라는 어떤 의문점을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녀가 서로 믿고 팀을 이룬 어떤 맥스와 퓨리오사의 팀이 승리했다라는 결말에서 볼 때 적대적이어서는 안 되고 절대 생존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으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동료가 되세요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어느덧 녹음 시간이 1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렇죠. 맞춰야죠.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핑계 대지 않고 늦지 않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